여보 주말에 같이 친정 내려갈 거지? 우리 아빠 생신인데 이번에는 꼭 좀 같이 가자.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난 안 갈래. 토요일에 조기축구 나가야 하고 일요일에는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치러 갈 거야. 내가 장인어른 댁 가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그냥 너 혼자 내려가서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아니,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 우리 아빠 생신인데 그냥 가서 박수라도 치고 밥이나 먹고 올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난 그게 싫다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잖아.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신한테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스트레스까지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 난 원래 불편한 자리에 가는 걸 싫어하잖아. 그럼 너도 앞으로 우리 집에 안 가면 되겠네. 서로 싫은 건 굳이 하지 말자. 아니, 당신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고 살아? 작년에 내 동생이랑 결혼한 올케는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데 이번 여름휴가도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고 먼저 이야기했다더라. 엄마가 불편할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자기가 꼭 모시고 가고 싶다면서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가기로 했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시부모 데리고 여행을 같이 갈 생각을 하지? 너는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가고 싶냐?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 정도로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나도 당연히 100점짜리 며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근데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난 옛날부터 싫은 일은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냥 너가 한번 봐주라. 한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같이 밥을 먹어도 식사 계산을 한 적이 있기라나, 용돈을 보내준 적이 있기라나. 진짜 옆집 아저씨한테도 이렇게 무관심하진 않겠다. 옆집 아저씨는 나한테 오라가라 안 하잖아. 아버님도 굳이 내가 오는 걸 바라지 않을 거야. 그냥 너가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와. 됐다 됐어. 그냥 말을 말자. 앞으로 당신한테 이런 부탁할 일도 없어. 그래, 서로 포기할 건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자고. 그게 편한 거야.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되었어요.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고 맞벌이 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중입니다. 남편과 제가 특별하게 싸울 일이 없는데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릅니다.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절이 되면 전날에 미리 가서 어머님이랑 차례상 차리고 1년에 2번 있는 시댁 제사도 꼬박꼬박 월차 내고 달려갑니다. 어머님께 그리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먼저 연락드리고 계절마다 내복이나 홍삼 같은 영양제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이후로 전혀 저희 집과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친정이 조금 멀리 살기도 하지만 신혼 초에 몇 번 찾아간 뒤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저희 집에 가질 않아요. 제가 이 문제로 남편에게 화를 내면 너도 똑같이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초등학생 애들도 아니고 똑같은 인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이상 서로의 부모님들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남동생이 장가를 가면서 새로 들어온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살뜰하게 잘하더라고요.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은 사람인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가 성격이 정말 밝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너무 예뻐 보여요. 반면에 우리 남편은 매사에 비협조적이라 더 비교되고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행사에 얼굴 비추고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하라는 건데 자기는 그런 게 싫다고 죽어도 못하겠대요. 문제는 얼마 전에 올케가 아이를 가졌다고 좋은 소식을 알리고 나서 생겼습니다. 뭐야, 처남 차 바꿨어? 갑자기 무슨 제네시스를 뽑아? 아, 그거 내 동생 차가 아니라 올케 차야. 이번에 올케가 아이 가졌잖아. 애 태어나면 큰 차 필요할 거라고 우리 아빠가 사주셨어. 뭐? 장인어른이 처남한테만 차를 사줬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는 아직 애도 없잖아. 나는 큰 차가 필요도 없고 받을 명분도 없지. 아니, 그래도 장인어른 너무하시네.
아들한테만 차 사주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나도 제네시스 타고 싶은데 이참에 아이라도 만들어 볼까? 미쳤어. 차 갖고 싶어서 아이 낳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애는 당신이 집 사기 전까지는 갖지 말자고 했잖아. 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 낳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집을 사달라고 하자. 집 사주면 애 낳는다고 해봐. 그걸 왜 우리 아빠한테 그래? 집 갖고 싶으면 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해. 우리 엄마 아빠가 뭔 죄냐? 당신이 애 낳는데 우리 부모님이 왜 집을 사줘야 돼? 아니, 나는 애초에 애 낳는다는 소리도 안 했고 집 사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 당신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눈뜨고 보기만 할 거라고? 처남이 차를 받았으면 우리도 뭐라도 챙겨와야지. 너 우리 집에 돈 맡겨놨니? 찾아오긴 뭘 찾아와? 헛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진짜 억울하네. 장인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아들만 엄청 편애하시는구나. 너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올케가 임신했으니까 차 사준 거 아니야. 그리고 평소에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봤잖아. 너는 마지막으로 처갓집 간 적이 언젠지 기억이나 나니? 우리 엄마 아빠가 밥 사준다고 여기까지 찾아와도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었으면서 염치라는 게 있으면 뭐 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나보고 너네 부모님한테 아양이라도 떨라는 거야? 너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언제 아양 떨라고 했어? 너가 사위로서 기본은 했냐고? 그걸 묻는 거잖아.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서 얼마 전 우리 아빠 생신에도 참석 안 했잖아. 당신이 대체 무슨 이유로 뭘 바라는 건데? 알겠어. 그럼 이번 주에 내려가자. 모시고 식사라도 하면서 내가 우리도 차 사달라고 이야기할게.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이해 못한 거야? 나 그냥 당신이랑 이야기하기 싫어. 이 문제는 그만 말해. 왜 그만 말해? 뭐 캥기는 거라도 있어? 동생한테 장인어른 재산 다 뺏기고 싶어서 그래? 뺏기긴 뭘 뺏겨. 진짜 자꾸 헛소리 할래? 처남도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하다. 일부러 뒤에서 시키는 거 아니야? 살살 긁어서 재산 달라 하라고. 야,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이랑 하루도 더 같이 못 살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각자 인생 살자. 정곡을 찔렸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거지. 처남한테 재산 다 뺏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 우리 집안일에 신경 꺼. 어차피 이제 이혼하면 너랑 나랑 남이니까. 아마 벽이랑 대화를 해도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사위로서 해야 하는 일은 한 번도 똑바로 한 적 없으면서 저희 부모님 재산은 탐이 났나 봐요. 완전 남처럼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또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안 저랬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본성을 숨길 수는 없었나 봐요.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남편과 제 사이에 애도 없으니 이혼할 때 미련도 없고 좋네요. 자기야, 오늘 내가 자취방에서 봉골레 파스타 해줄게.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오빠, 맨날 오빠가 맛있는 거 해주는 건 참 좋은데 나도 언젠간 오빠한테 요리해주고 싶어. 그런데 난 계란 후라이도 만드는 족족 다 태워 먹는데 이런 내가 만든 음식 먹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너가 만든 요리라고 하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요리 좀 못하면 어때? 나 자취 경력 10년인 거 알잖아.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밥도 잘하고 찌개도 잘 끓이고 아주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나 그러면 오빠한테 시집가면 평생 밥 안 하고 살아도 돼? 우리 엄마가 나 밥도 못해서 결혼 못할 거라고 하던데. 그걸 말이라고 해?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만 해.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그럼 오빠만 믿으면 되겠다. 진짜 내가 밥 못해도 나랑 결혼할 거야? 내가 하면 돼. 아니면 나가서 사 먹으면 그만이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요리를 못하는 저를 위해 자기가 직접 배워서 맛있는 걸 만들어줄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 2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에 와서까지 밥도 못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요리 학원도 몇 달 다녔고 친정엄마에게 기본적인 밑반찬 만드는 법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직접 끓인 국과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새로 밥을 지어 저녁 밥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만든 음식이라면 탄 음식이건 짠 음식이건 돌도 씹어먹겠다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찬 투정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더 맛있게 만들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럴 거면 너는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봐도 요리 잘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하고 있는 저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요리라곤 라면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몰라서 저랑 결혼했나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요리학원까지 다녀가며 배웠고 지금도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매번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동태 사다가 동태찌개 끓여 먹을까? 너가 끓인 동태찌개 맛이 없더라. 그 뭔가 동태찌개만의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있는데 그걸 너가 못 내는 것 같아. 그럼 찌개 말고 불고기거리 사다가 제육볶음 해 먹을까? 야, 제육볶음 할 생각도 하지 마. 너 저번에 한 것도 돼지 누린내라고 맵고 짜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렸잖아. 재료가 아깝다, 재료가.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다 맛있게 할 줄 알면 당신이 좀 하던가. 내가 10년 동안 자취하면서 혼자 밥 해 먹었는데 결혼해서도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 결혼 전에는 너가 다 해준다면서? 내가 요리 못해도 너가 다 해줄 수 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지. 원래 남자들은 결혼 전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그 말에 속는 여자들이 멍청한 거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저녁은 알아서 사 먹고 오던지. 당신이 알아서 해.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너가 해주는 밥 먹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사 먹는 편이 훨씬 낫거든? 그럼 평생 밖에서 사 먹어.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라서 사실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기분 풀고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항상 말을 저렇게 해서 제 속을 박박 긁어놓더라고요. 저도 제가 요리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소위 말하는 똥손이에요. 뭘 만들어도 항상 맛이 없고 유튜브에서 백종원 레시피를 그대로 만들어도 제가 만들면 뭔가 맛이 하나 빠진 것 같고 이상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요리에 재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러지 말아야죠. 저랑 결혼하고 사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맛있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만들던지 저런 식인데 이제는 집에서 밥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겁이 납니다. 한동안 정말 밥을 안 해준 적도 있고 매번 밖에서 사 먹거나 시댁에서 반찬 받아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제 음식을 먹기도 싫다고 하면서도 막상 사 먹으라고 하면 3일도 못 가서 저한테 밥 해달라고 징징댑니다. 돈이 아깝네 어쩌네 하면서 기어코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야 마는데 기껏 장 봐다가 밥을 해주면 하루도 못 가서 입에 안 맞는다고 먹기 싫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다 포기했고 이제는 남편이 밥 해달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렸어요. 한 번 건드리기만 하면 나도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최근에는 서로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 하더라고요. 나 내일부터 수요일엔 도시락 좀 싸줘. 회사 직원들이랑 수요일엔 도시락 싸서 다니기로 했어. 요즘 주변 식당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도시락 먹자고 하네. 그걸 내가 왜 싸줘? 당신이 알아서 싸가던지 말던지 해. 또 그런다. 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네가 만든 음식 먹고 기분 나쁜 내 입장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는 나한테 도시락을 왜 싸달라고 하냐고. 그럼 남자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 도시락 직접 싸서 가야겠냐? 너한테 별 기대도 안 하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개에서 대충 싸줘. 계란 후라이는 할 수나 있냐? 밥 위에 계란 후라이나 하나 얹어줘.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싸가.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당신이 직접 해. 너가 맨날 태도가 그런 식이니까 해주고도 욕먹는 거야? 아무튼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매주 수요일이야. 도시락 안 싸주면 직원들 앞에서 네 남편 개망신 시키는 거니까 알아서 해.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도시락을 저보고 싸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만들어서 싸주더라도 맛 없다고 할 사람이라서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냥 굶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화요일에 일부러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남편 몰래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니까 비밀로 해달라 하고 어머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여러 가지 얻어왔어요. 일부러 남편이 평소에 먹기 싫어하는 나물 반찬들로 조금씩 얻어왔고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남편의 주문대로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밥 위에 올리고 나머지는 어머님이 싸주신 반찬들로 빈자리를 채웠어요. 식탁 위에 남편 도시락을 올려뒀더니 저를 보며 네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한번 씩 웃고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도시락 반찬이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왜 또? 뭐가 문젠데? 당신이 싸달라는 대로 싸줬잖아. 아니, 내 동기들 후임들은 전부 와이프가 정성스레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온통 반찬이라고는 풀떼기 뿐이더라고. 남편이 이거 먹고 힘내서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도시락 안 싸겠다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뭘 만들어주던지 항상 불만이었어. 너 결혼하고 딱 하나 발전한 건 계란 후라이 만드는 실력이더라. 오늘 계란 후라이 하나로 밥 먹었어. 나머지 반찬은 먹자마자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 버렸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렇게 싸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너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야, 이 등신아. 그거 니네 엄마가 만든 반찬이거든? 무슨 소리야? 맛을 보니까 딱 너가 한 거 맞는데. 못 믿겠으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못 살겠다. 나 오늘부터 친정에서 지낼 거야? 그냥 이혼해. 뭘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너 같은 인간한테 한 끼도 밥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랑 이혼하고 요리 연구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잠깐만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랑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하루라도 빠르게 깔끔히 끝내고 싶은데 남편 쪽에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시간을 끄는 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이런 취급받고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제 남편과 나중에 언젠가는 제 아이한테 먹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저런 인간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이혼할 거예요. 맛있게 먹어줄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에게는 라면 하나 끓여주기도 싫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이제 슬슬 회사 다니기도 힘들지 않아? 배가 많이 불러오는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긴 해도 아직은 괜찮아. 우리 회사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도 절대 안 해준다고 하니까.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다녀야지. 아니, 진짜 이상하네. 요즘 육아휴직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다고. 몰라, 우리 회사 사장이 완전 또라이잖아. 육아휴직 신청하면 그냥 회사 폐업하고 사람들 다 잘라버린다고 했대. 지금까지 여직원들 임신하면 알아서 눈치껏 그만뒀어. 어이없다 정말. 어디 신고라도 해야 하나? 됐어. 괜히 그랬다가 열심히 다니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갈 것 같아. 사장이 완전 금수저라 자기는 회사 당장 폐업해도 아쉬울 게 없나 봐. 제정신 아닌 인간이랑 싸우지 말아야지. 그럼 어차피 그만둬야 할 거면 일찍 퇴사하고 쉬어. 아침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 것도 힘들잖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전무가 부르더니 출산 예정일 언제냐 물어보더라고. 이번 달에 그만두면 퇴직금에 200만 원 더 얹어서 준다고 하는데 내 배가 자꾸 불러오니까 사장이 빨리 그만두게 하라고 난리인가 봐. 그래, 그냥 그 돈 받고 그만둬. 어차피 애 낳으면 쉬어야 하는데 두어 달 일찍 준비해서 나쁠 거 없지. 내가 지금까지 이 회사 다닌 거만 몇 년인데?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그렇지. 그래도 추가로 얼마라도 준다고 할 때 그냥 나와. 대충 분위기 보니까 당신이 괜히 한두 달 더 다니겠다고 하면 못 다니게 하려고 해코지 할 것 같아.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전무가 그러더라. 그냥 지금 돈 받고 퇴사한 다음에 애 낳고 쉬다가 2년 정도 애 키우고 재입사 신청하면 다시 받아주겠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괜히 몸도 무거운데 무리하지 말고 내일 출근하면 그만두겠다고 해. 알겠어. 이번 달 월말까지만 한다고 해야겠다. 이번 달 말까지 할 것도 없이 하루라도 빨리 인수인계하고 그만둔다고 해. 회사에서 빨리 나가라고 등 떠밀고 있는데 뭐하러 월말까지 해줘? 알았어. 내일 전무한테 다시 이야기해볼게. 저는 직원 숫자 2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크게 대단한 일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업무량이 적고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칼퇴근을 하는 곳이에요. 회사의 총 직원이 20명인데 임원들이 10명이 넘고 전부 사장의 가족들 형제들이라 사실상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장이 대대로 돈이 엄청 많은 집안이라서 다들 이름만 올려두고 놀고 먹는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직원들도 형식상의 업무만 대충 하는 거지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곳이에요. 아무튼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사장이 다른 건 몰라도 육아휴직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하길래 그냥 퇴직금의 위로금으로 얹어준다고 할 때 조용히 그거 받고 제 발로 나왔어요. 아이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다시 복직할 때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이미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복직한 다른 직원도 있어서 저도 그럴 생각으로 사직서 쓰고 그만두었죠.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 시작한 이후로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아직 애 낳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왜 벌써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어? 저희 회사가 좀 유별나서요. 일찍 그만두면 퇴직할 때 조건도 더 좋게 해준다고 해서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면 뭐 하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티고 일을 했어야지. 아이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그때 다시 회사 복직할 수 있대요. 괜히 안 좋게 나갈 이유 없잖아요. 너는 그 말을 믿니? 나가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해? 어떻게든 끝까지 붙들고 버텼어야지. 아니, 이미 저 말고도 애 낳고 3년 뒤에 복직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나는 너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애 낳고 나면 당분간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이미 남편이랑 이야기 다 된 거고. 어차피 그만뒀으니까 출산 준비 열심히 하려고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어떻게 알아서 한다고? 아무튼 알겠다.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하기만 해봐. 내가 진짜 그때는 가만 안 놔둘 거야. 저희 결혼할 때도 시댁에 아무런 도움받지 않고 알아서 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돈을 빌려달라 하겠습니까? 남편이랑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도 충분히 있고 제가 2년 정도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우리 부부가 돈 떨어질 일은 없어요. 애초에 사치 안 부리고 아껴서 사는 사람들이라 생활비를 얼마든지 절약할 수도 있거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잔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이를 낳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아이 보며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아이 2살 때까지는 집에서 같이 있어줄 예정입니다. 나중에 다시 예전 회사로 복직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그때 제 자리가 없어졌다 해도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요. 남편도 제가 집에 있으니 더 안정되는 것 같다 하고 돈만 많으면 평생 제가 집에서 아이 보며 살림했으면 좋겠다 하네요. 저도 물론 그러고 싶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진 않아서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다시 일하러 나가야죠.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간섭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너 언제 일하러 나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니? 아직 애 낳고 반년도 안 지났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나갈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신 거예요? 이제 몸도 다 풀렸잖아.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회사 다시 나가라. 말 바뀌기 전에 빨리 다시 일한다고 해. 저희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벌써 나가라고 하시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을 속셈이야? 내가 TV에서 봤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 다 그런다며? 뭐가요? 결혼 전에는 맞벌이 할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놓고 애 핑계대면서 일도 그만두고 기생충처럼 돈만 빨아먹는다더라. 너도 그런 개념 없는 것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 결혼 전부터 모아놓은 돈도 있고 지금도 돈 있어요. 그리고 애 키우는데 남편 돈 제 돈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제발 신경 좀 쓰지 말아주세요. 그럼 너가 내 아들 돈 축내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 몸 풀렸으면 빨리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 이러시는 거 저희 남편도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실 때마다 남편이랑 사는 게 버거워요. 만약에 저희가 이혼하게 되면 전부 어머님 책임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아니, 누가 이혼하라고 했어? 그냥 너도 한 사람 몫을 다 하라는 거지? 내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저는 빌부터 산다고 생각 안 해요. 애 낳고 키우는 게 어떻게 빌부터 사는 건데요? 일단 남편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걔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니? 너 나가서 일 좀 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 듣기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따가 남편 오면 이야기해보고 이혼을 하던지 어머님이랑 연락을 끊고 살던지 해야겠네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 아들이 누구 편 들 것 같은데?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이었죠. 자기 부모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도움 준 것 하나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저보고 시댁은 없다 생각하고 살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번호 핸드폰에서 차단해버렸고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며칠 전에는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당연히 현관문도 안 열어드려서 밖에서 문만 두드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손주 키우는 며느리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평생 눈에 안 띄도록 인연 끊고 살면 될 것 같아요. 여보,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바로 지방에 출장 가야 할 것 같네? 아마도 일요일 저녁이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지금 누굴 바보로 알아? 금요일 퇴근 시간에 갑자기 출장을 보내는 미친 회사가 어디 있어?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아, 진짜라니까? 내가 당신이랑 우리 오성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만. 아무튼 지금 당장 출장 준비해서 내려가야 하니까 집에 못 들릴 것 같아. 지방 현장이 너무 바쁘고 전화통화도 잘 안 될 거야. 올라와서 내가 연락할게. 주말에는 집에서 아이랑 놀아주기라도 해야지. 돈만 벌어다 주면 아빠 역할이 끝이야. 당신 저번 주에도 부장님이랑 골프 쳐야 한다면서 주말 내내 안 들어왔잖아. 너 진짜 사람 눈 돌아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 골프는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좀 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간에 나는 전혀 신경 안 쓰니까. 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나한테 신경 써달래? 우리 애한테나 좋은 아빠 되어달라고. 평일에도 맨날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면서 주말마다 약속 있어서 외박하는 사람이 정상이야? 진짜 당신 회사에서 주말 출장 시킨 게 맞는지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까? 아, 됐어.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전화를 해서 물어보던지 말던지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출장 갔다 와서 이야기해.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만 다정한 사람이었고 결혼을 하자마자 눈에 띄게 소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도 전에 아이가 생겨버렸고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육아휴직 쓰고 집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 쉬고 있을 뿐인데도 남편은 집에서 논다고 저를 무시했고 집안일이나 육아 그 어느 것에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사실 아이 첫돌 지났을 때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매일같이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의심 못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있으니 이혼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보다도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겠지만 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무슨 헛소리야. 나 아직 육아휴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나가서 여자를 만나던 말던 지금은 절대 이혼 못해. 우리 애가 좀 더 클 때까지는 밖에서 뭘 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냥 살아.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고. 자꾸 이래봤자 너만 힘들어지고 너만 비참해지는 거야. 내가 여기서 더 비참해질 일이라도 있겠니? 당신 맨날 출장 간다 하고 다른 약속 있다고 외박할 때마다 그 여자랑 있었던 거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가고 우리 상황을 이해할 때까지만 참아. 그 뒤로 이혼을 하건 당신이 두 집 살림을 하건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아 진짜 너는 꼭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더라.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 솔직히 말해서 이 집에 있는 거 자체가 숨막혀서 못 살겠으니까 좋게 이야기할 때 빨리 이혼해. 뭐? 또 애가 생겼다고? 너는 집에 있는 이 아들은 신경도 안 쓰면서 밖에서 다른 여자랑 또 애를 만들었어? 그래.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말 길게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우리 부모님도 진작부터 다 알고 계셨고 이 집을 위자료랑 양육비 대신 너한테 주고 이혼하라고 하시더라.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럼 나만 등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소리야. 너도 여기서 조용히 끝내면 집 한 채 생기니까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 우리 집 사정 알겠지만 더 해봐야 뜯어낼 것도 없어. 그나마 나는 그 여자가 돈을 잘 버니까 너한테 집 주고 가도 괜찮은 거지. 이게 내 전 재산이라는 건 너가 가장 잘 알잖아? 진짜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천벌 받을 거야. 천벌은 받던지 말던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아무튼 길게 끌지 말고 바로 다음 주에 합의 이혼하고 끝내자. 남편이 새로 만나는 여자는 술집을 2개 운영하고 있다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재산이라고 알 만한 것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랑 낡은 중고차 한 대가 전부라는 것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짜내봐야 나올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정말 집을 받는 대가로 다른 조건 없이 양육권 받고 남편이 친권 포기각서까지 쓴 뒤에 이혼에 합의해주고 말았어요. 최소한 아이 20살까지 양육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자긴 재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 여자 뒷바라지하면서 살 생각이라서 수입도 없을 거랍니다. 양육비 받아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하는 말에 그냥 다 포기했어요. 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혼했고 그 뒤로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정부모님 도움받아가며 아이는 잘 키우고 있고 저도 직장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자꾸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 오성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얼마나 컸을까? 사진 보고 싶다. 사진 있으면 좀 보내주라. 오성이가 왜 당신 아들이야?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자꾸 짜증나게 하면 번호까지 차단해버릴 테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내가 오성이 친아빠인 건 맞잖아. 나중에 우리 애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어쩔 셈이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알아서 살아.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지금 와이프가 밖에서 돈 버니까 나는 집에서 혼자 살림하고 아이 보고. 또 너도 들어서 알 거 아냐? 우리 딸이 몸이 좀 불편한 거. 그게 나랑 대체 뭔 상관인데. 이혼한 뒤로 오성이 생일에 축하한다고 전화 한 통화 한 적 있어? 이제 와서 재혼 생활이 힘드니까 나한테 연락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 다시 합칠까? 내가 예전처럼 나가서 열심히 일할게. 오성이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있는 편이 낫잖아? 나 진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애 엄마는 맨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나는 하루 종일 아픈 애 때문에 시달리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자꾸 우리 오성이 생각만 나고 오성이한테 못해준 게 생각나서 미안해 죽겠더라고. 우리 애한테 당신이 진짜 미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앞으로 다시는 애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니 너무 매몰차게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도 한번 자세히 들어봐봐. 그때는 지금 애 엄마가 아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이혼한 경력 있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나도 애초에 시작도 안 했지. 이혼한 경력이 뭐가 어때서? 나도 너가 바람피는 바람에 졸지에 이혼녀가 됐는데 전부 너가 자초한 일이고 자업자득이라 생각해. 더 이상 이딴 연락 받고 싶지도 않다. 그동안은 혹시나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애 아빠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당신 번호 그대로 놔두고 있었는데 이젠 차단해도 될 것 같네.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애 얼굴 보고 싶고
오성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니까? 여보, 제발.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 이야기 듣고는 있는 거야. 저 인간은 몇 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한 것이 없더라고요. 애 낳고 감당 못하면 도망치는 것이 취미인가 봐요. 저랑 헤어지고 몇 달 뒤에 그 여자와 바로 재혼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이미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남자 쪽에서 데려간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건 크게 상관없었는데 그 여자와 제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프더니 결국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해서 24시간 보호자가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래요.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돈을 벌어오고 있으니 당연히 전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데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다시 저랑 우리 아들에게 돌아오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다른 여자 좋다고 애까지 생겨서 이혼한 전 남편을 지금 이 와중에 다시 받아주게요? 아마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조금만 자기가 힘들어지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기면 또 저랑 아들을 내버리고 도망칠 놈이에요. 한 번 그랬던 인간이 두 번, 세 번이 어렵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번호를 차단해서 연락 올 일도 없고 만나자고 해도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그 인간이 천벌을 받길 매일 기도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은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